안녕하세요. 줍줍클럽입니다. 자, 오늘은 일단 본의 아닌 공부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간단한 공부입니다. 길게 안 찍을 것 같고요. 오늘은 이동평균선 관련한 공부를 좀 해볼까 해요. 이동평균선은 왜 제가 공부를 하려고 하냐면, 주식을 하면서 사실은 몇 가지 흐름이라는 걸 좀 봐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저는 추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추세 매매 기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재료도 중요하고 뭐 다 중요하고 하지만 전 추세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결국은 흐름에 따라가야지. 흐름을 반해서 나는 이 종목이 제일 좋아. 나는 다 됐고 이 종목을 사서 평생 모을 거야. 뭐 이럴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해서는 사실은 지금 뭐 좋은 이제 주식 시장에서는 그렇게 좋은 재미를 볼 수는 없다. 물론 나는 몇 년을 이제 가지고 있을 거야. 뭐 이러면 상관없겠죠.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추세를 좀 알아두자라는 걸로 해서 이평선에 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이평선은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라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공부를 자꾸 하게 되죠. 하지만 차근차근 좀 알게 되면 쉬워요. 어렵진 않습니다. 우리가 이 이평선은 다른 말로 이동평균선이라고 합니다. 이동평균선. 이동평균선은 각 기간에 맞게 그거에 대한 평균값들을 이제 점으로 찍은 값을 이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냥 가격의 평균 이동이죠. 가격이 언제 찍었나 이런 것들을 이제 5일선, 11선, 21선, 뭐 31선도 하시는 분도 계시고 61선, 121선, 240선 뭐 이렇게 쭉 나누고 있어요. 근데 그런 선들이 있는데 그런 선들이 예를 들면 5일이면 5일 동안 평균값, 뭐 10일이면 10일 동안 평균값, 뭐 이런 것들을 점 찍어 놓은 거예요. 과거의 흐름이라고도 보통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은 이게 되게 중요한 흐름이기도 하거든요. 옛날에 이걸 뭐라고 했냐면, 야, 이거 뭐 차트쟁이들이 자기네들 뭐 하려고 그냥 뭐 맞춰놓은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세요. 근데 그것도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차트를 많이 이제 보시는 분들, 특히 이제 추세 관련해서 많이 보시는 분들이 이제 옛날에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정말로 자료도 많지 않고 이제 그걸 분석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사실 많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사실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죠. 왜냐하면 결론적으로 여기는 팔아야 될 지점인데 팔기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더 사고 싶은 거예요. 이럴 수도 있잖아요. 개인의 감정에 의해서. 그러다 보니까 잘 안 지켜졌어. 그런데 한 10여 년 전부터, 그죠? 15년 전부터 그 프로그램 매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람이 매매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기계가 매매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기계에 설정된 값에 의해서 무조건 매수 매도를 해요. 그들은. 그러다 보니까 1년에 뭐 적게는 뭐 7% 정도, 뭐 더 적게도 볼 수 있겠죠. 평균적으로 한 7, 8% 정도 수익이 나는 걸로 알고 있고, 프로그램 매매인 경우에. 그런 상품들은 사실 증권사에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알아두시면 되고. 그래서 그런 것들, 또는 뭐 개인적으로 돌리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일부 금액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기존의 추세에 대한 부분이 점점 더 정확하게 맞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알고 계셔야 될 부분이 좀 있어서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렸어요. 기본 상식이죠. 주식을 하면서 여러분들 주식하고 비트코인하고 뭐가 다를까? 우리가 강원랜드하고 뭐가 다를까?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주식은 정말 기업에 대한 투자에 대한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재료라는 게 좀 있어요. 그 재료가 좀 있어야 올라가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돈이 몰려야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걸 수급이라고 했죠. 수요와 공급. 그 다음에 차트가 좋아야 되겠죠. 제일 중요한 건. 그런 흐름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보신다고 하면 아무래도 뭐 여러분들의 자산을 좀 더 지키고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이 많겠죠. 그래서 요번에 좀 준비를 해봤어요. 일단 이평선 관련한 부분을 좀 알고 계신다고 하면 굳이 들으시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4분이나 들어놓고 이제 얘기하는 것 좀 그러네요. 그 전에 얘기할 걸. 일단은 이평선이 제가 표시한 건, 와, 그림 실화인가요? 너무 못 그렸죠? 저도 힘듭니다. 어쨌든 제가 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어가지고 좀 이렇게 대충 그렸어요. 죄송하고요. 사실 시간이 더 좋게 주어졌으면 뭐 이 이상 나오지 않았겠죠. 비슷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근데 알아볼 수만 있으면 되니까 일부러 여러분들에게 직관적으로 보이려고 색깔은 또 분리했습니다. 노란색은
5일선, 11선, 21선 단기 이평선을 했고, 빨간색은 이제 중기 이평선, 121선은 장기 이평선을 제가 표시했어요. 근데 보통 어떤 사람은 21선을 뭐 포함하는 경우도 있고, 뭐 또는 아니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뭐 21선에서 61선 사이에를 뭐 중기라고 보는 것도 있고, 하지만 사실 저는 네이버에 나와 있는 기준으로, 사실 저도 이게 맞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이건 되게 이론적인 거예요. 예, 이론적인 거니까 알아두세요. 그래서 이런 이평선의 단기, 중기, 장기로 위 이렇게 흐름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면 지금 여기를 한번 볼까요? 여기죠. 이 부분. 자, 역배열이라고 나와 있는, 역이라고 되어 있는 거죠. 역배열이라는 부분인데, 배열이라는 건 요런 이제 흐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고요. 역배열 거꾸로 되어 있다. 정배열 제대로 되어 있다. 요건 쉽겠죠? 그래서 역배열이라는 건, 원래 모든 차트라는 건 이렇게 우상향해야죠. 모든 경제 지표와 똑같이. 거시적 관점에서는 무조건 우상향하게 돼 있어요. 그게 기본적인 원리예요. 그런데 이 종목 관련해서는 이렇게 역으로, 이 보라색이 주가입니다. 이렇게 역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건 역배열. 여러분들은 이 역배열인 걸 어떻게 사시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언제 사야 될까요? 바로 역배열에서 정배열을 넘어가려고 하는 순간, 요 추세 전환하는, 상승 추세에 전환하는 요 때 사면 가장 좋겠죠? 예, 그거를 항상 저희가 줍집에서 알려드리고 있죠. 자, 정배열. 정배열은 우리가 여기서 샀다 그러면 가장 좋겠죠? 주식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그죠? 아주 멋진, 그죠? 파동을 그리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너무 좋은 그림이죠. 예, 그래서 정배열인 것들을 사두면 좋을 것 같고, 정배열인 것도 사실은 알아두셔야 될 게 뭐냐면, 근데 정배열은 이렇게 샀어요. 이렇게 갔어요. 여기쯤 가서 사고 싶은데, 더 갈지 몰라서 못 사겠어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음, 그렇긴 하지만 우리가 그건 느낌이고, 정배열로 가는 종목 중에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높은 종목 기준으로는 이렇게 정배열로 가기 시작하면 큰 흐름으로 가기 때문에, 돈이 많이 물려 있기 때문에, 돈이 많이 물려 있다고, 돈이 많이 묶여 있기 때문에 이게 다시 한번 추세를 하락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특히 시총이 크면 클수록 더 그래요. 시총이 작으면 작을수록 이런 정배열, 역배열은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냥 뭐 이렇게 막 아이고, 이렇게 막 뭐 어떨 땐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가죠. 막 이러죠. 예. 별로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지 않죠. 시청 그래도 최소한 뭐 5천억 이상은 돼야, 그죠? 정배열, 역배열이 좀 정상적으로, 물론 셀트리온 이런 것도 보세요. 예, 그런 것도 약간 작전주처럼 되어 보이죠. 근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시총이 어느 정도 돼야지 이런 정배열, 역배열이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자, 단기 이평선 좀 볼게요. 단기 이평선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기적으로 이동하는 평균선, 그 다음에 중기적으로 이동하는 평균선, 장기적으로 이동하는 평균선입니다. 별거 없죠. 자, 추세 전환이란, 추세를 이렇게 역배열이었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요 모습, 그죠? 제가 뭐 예전에 네오위즈나 뭐 이런 거 제가 말씀드렸을 때, 와, 엄청 싸다. 내가 생각했던 금액이 2만 원이에요. 근데 50% 하락해서 10,000원이에요. 와, 엄청 싸다. 나 이거 그러면 절반가인데 사야지 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절대 안 된다고 그랬죠. 왜? 예를 들어서 이 5일선, 11선, 5일선 이렇게 막 내려꽂고 있어요. 선들이 이렇게 내려꽂고 있어. 그러면 이건 사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최소한, 자, 보시면 이제 빨간 선 말고 최소한, 요걸 볼게요. 아이고, 다 꺼졌네. 최소한 5일선이라도 꼭 올라서 가야지, 최소한 5일선, 11선이라도 꼭 올라가야지만 여러분들이 지금은 그래도 하락을 멈출 때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발 하락 너무 심하게 할 때 사시면 절대 안 돼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전문 투자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다시
이렇게 역배열일 때는 일단 매수하지 않는다. 그럼 언제 하냐? 역배열인데 역배열인데 최소한 5일선 11선이라도 돌릴 때 한 번 매수하세요. 그럼 여러분들 약속을 지켜야 돼. 아, 나는 이걸 5번을 살 거야. 그 5번, 3번, 10번 이걸 어떻게 정하냐? 여러분들이 기간을 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재료는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내가 엄청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했어. 그러니까 보고 있겠죠? 뭐 좋지 않은 종목에 누가 추천한 종목도 그 재료가 뭔지 물어보세요. 예, 물어보세요. 예, 그럼 되겠죠? 근데 거기에 이렇게 하락이 갑자기 왔어. 오예, 찬스다라고 줍줍하려고 봤는데 얘는 너무 하락폭이 심해. 그래서 최소한 여기 보면 5일선, 11선을 돌파하고 꺾일 때 한 번 사주고 두 번째 이렇게 조정 오겠죠? 2번 꺾일 때 한 번 사주고 이렇게 몇 번을 사줄지를 여러분들이 결정하셔야 돼요. 그 재료가 언제 터질지 나는 모르지. 예를 들어 지금이 1월인데 4월에 무슨 공장을 짓는데 근데 거기 그걸 지으면 생산량이 두 배 된대. 그럼 4월까지죠. 그러면 한 달에 몇 번 한다고 생각을 하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뭐 그때 어떻게 될지 꼭 그거랑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겠는데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사시면 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계좌가 따뜻해질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주식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너무 단기로 내일 급등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제가 여러분들 먹튀를 올랐다고 좋아했나요? 전 하나도 좋지 않습니다. 왜 한 번 샀기 때문에. 전혀 좋지 않아요. 진짜로. DNC 미디어, 이노메트리, 뭐 나노신 소재 하나도 좋지 않습니다. 예, 유일하게 좋았던 게 DNC 미디어가 조금 올라서 많이 샀었죠. 예, 그래서 그때 일부 익절했잖아요. 그죠? 비나텍도 마찬가지고 전혀 좋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말하면 빨리 가는 종목은 좋은 게 아니다. 천천히 추세를 만들어서 가는 게 좋은 종목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격이란 마지막입니다. 이격이란 추세 상승을 하고 있는 종목 중에 5일선 뭐 다른 선이라고 합시다. 단기, 장기, 뭐 단기, 중기, 장기라고 봅시다. 그 종목 중에 이 선들이 뭐 5일선, 11선, 21선 상관없어요. 이런 선들의 간격, 이걸 이격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상승할 때도 벌어지고 하락할 때도 벌어져요. 근데 저는 이격은 상승할 때는 첫 번째 이격이 꺾일 때, 그죠? 첫 번째 이격이 꺾일 때 1차 매도를 한다고 봐야 됩니다. 첫 번째 이격이 꺾일 때. 그죠? 1차 매도, 다 매도가 아닙니다. 1차 매도. 그 다음에 마찬가지요. 하락에, 이건 정배열일 때고, 역배열일 때는, 이 역배열이라고 아까 얘기했죠? 역배열일 때는 이 5일선, 5일선이든 11선이든 꺾고 올라올 때 1차 매수. 여기는 1차 매도. 네, 그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차에는 다시 이렇게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다시 사지 말고 기다리는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12선도 꺾일 수 있으니까 그걸 해지하기 위해서, 방지하기 위해서 1차 파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나눠 산 겁니다. 얘도 그럼 몇 번 나눌지 파야 되고 얘는 몇 번 살지도 생각을 해야죠. 예. 근데 이격이 벌어진다는 건 일단 좋은 신호는 아니에요. 무조건 이격은 되게 용수철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게 벌어지잖아요. 그러면 엄청난 힘으로 누군가의 시장의 돈 흐름, 미스터 마켓, 그죠? 마켓이 이 돈으로 여길 벌리고 있는 거예요. 이 안에 돈이 엄청 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돈이 빠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축하겠죠. 근데 모든 여러분들 주식은 이렇게 벌어지고 이격이 있는 건 좋은 현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격이 벌어졌다, 이격이 넓어졌다 하는 거는 좋은 징조가 아니에요. 다시 이걸 하락해서 상승으로 돌리기도 어렵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언제나 다시 뭐 계속 이격을 벌릴 수는 없어요. 그죠? 다시 모입니다. 모인다는 얘기는 이게 어떻게 모이겠어요? 121선, 뭐 20, 140선이 모이겠어요? 아니죠. 5일선이 꺾여서 모인다는 얘기죠. 그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이렇게 벌리고 갈 수는 없어요. 언젠가 5일선이 꺾고 들어옵니다. 똑같아요. 언젠가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이격이 합쳐진다. 벌려진 건 무조건 합쳐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짧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요. 이동 역배열, 정배열. 이 숫자는 별로 그렇게 신경 쓰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거는 뭐 론마다 사람마다 생각이 좀 다르고 전 네이버 기준입니다. 어쨌든 역배열은 원래 모든 차트는 이렇게 가게 되어 있는데 거꾸로 간다. 그래서 역배열. 예, 그리고 정배열. 그런 걸 이동평균선이라고 하고요. 예, 단기 이동평균선, 중기 이동평균선, 장기 이동평균선이 있고 추세 전환이라는 것은 최소한 추세 전환 5일선에서 하락에서 상승으로 전환이겠죠. 5일선, 21선이 꼭 올라가는 시점. 그죠? 이 추세 전환이다. 거꾸로 똑같이 그죠? 추세 전환. 상승에서 하락으로 전환하는 거는 이렇게 꼭 똑같겠죠. 이렇게 있는 게 이렇게 전환해서 이제 꺾이는 거죠. 5일선, 11선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배열들을 보고 투자를 하셔라. 그렇게 이제 됐습니다. 이거는 지금 이 지점 있잖아요. 여러분들, 요 지점. 요 지점은 사실 저는 매수 매도 구간은 아니라고 봐요. 차라리 요 지점이겠지. 그죠? 차라리. 왜냐면 여기서는 매수 매도 말씀드린 거예요. 매도. 예. 여기서 매도 구간이고 여기서 매수 구간이겠죠? 왜냐면 이미 5일선, 21선, 뭐 121선도 꺾였는데 거기서 그걸 주식을 갖고 있다? 그거는 좀 위험하죠. 비중이 얼마 없으면 갖고 있을 수 있지만 위험하죠. 똑같이 여기는 마찬가지죠. 여기는 갖고 있으면 안 되는 구간이고 여기는 갖고 있어야 되는 구간이겠죠. 예, 갖고 있어야 되는 구간. 그래서 이격이 벌어져서 그죠? 시세가 나오게 되면 그때 팔고 나오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거꾸로 팔고 다시 이격이 벌어져서 추세를 전환할 때 다시 사시면 되겠습니다. 손해시면 다시 여기서 사시면 그죠? 다시 손실을 복구하실 수가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뭐 이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죠. 잘 이해 안 가시는 분들 제가 설명을 좀 잘 못해요. 죄송합니다. 잘 이해 안 가시는 분들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열심히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어쨌든 단기 이평선 관련해서 추세 전환 이격이란 말을 좀 간단하게 뜻 정도만 알려드렸어요. 예, 그냥 그림만 우리는 그림으로만 공부하시죠. 예, 쭉쭉 클럽했습니다. 감사합니다.